트럼프 관세 여파가 시작됐음에도 미국 경제는 오히려 3% 성장으로 급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9월에는 첫 인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 대도시들의 5월 주택가격이 2.3% 올랐으나 2년 만에 가장 적게 인상돼 집값 상승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기각당하는 3대 사유들로 이민 신청 자격 미달, 허위 서류 제출, 불법 체류 기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가 아동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인지를 가리기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서 2분기에는 3% 성장으로 급반등했습니다. 관세 여파가 있었으나 미국 경제는 오히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 불안과 불경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관세 여파가 시작됐음에도 미국 경제는 오히려 급반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여파로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물가 불안은 나타나지 않았고 소비 지출의 증가로 전체 경제 성장이 1분기 마이너스 0.5%에서 2분기에는 플러스 3%로 급반등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의 2분기 미국 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은 3% 증가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분기의 마이너스 0.5% 역성장에서 2분기에는 플러스 3% 성장으로 급반등한 겁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2.3% 성장보다 훨씬 웃돌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성장이 3%나 급반등했다며 인플레이션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연준을 겨냥해 너무 늦었지만 금리를 가능한 한 빨리 내려 미국민들이 물건을 더 사고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2분기에 플러스 3% 성장으로 급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관세 여파가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분기에 미국 수출은 1.8% 줄었으나 수입은 무려 30.3%나 급감해 이를 합하면 GDP에는 플러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수입은 1분기에는 관세 이전의 재고 축적으로 37.9%나 급증했다가 2분기에는 보편 관세 10%에다 자동차 25% 등 품목 관세의 실행으로 20% 정도의 관세를 물게 돼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수입 급감으로 인플레이션은 가격 1.9% 인상, PCE 2.1% 상승으로 그리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은 2분기 석 달 동안 1.4% 늘어나는 호조를 보여 플러스 3% 성장으로 반등하는데 핵심 역할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비해 2분기 미국 경제에서는 기업 설비 투자는 3% 감소했습니다. 주택 투자는 46%나 감소해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해빙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선 여전히 7%에 육박하는 모기지 이자율이 지속되면서 기존 주택 판매가 6월에 400만 채 아래로 떨어진 반면 집값만 오르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이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했으나 9월 17일에는 첫 인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9월 1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63%나 되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7월에는 예고대로 다시 한번 동결됐으나 9월에는 인하될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7월에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4.25 내지 4.50%에서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and the labor market is at or near maximum employment. Inflation has been running somewhat above our 2% longer run objective. In support of our goal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연준은 성명에서 실업률이 아직 낮고 고용시장은 견고하지만은 물가는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여파에도 3%의 성장으로 급반등한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없다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했으나 제롬 파월 의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월의 기준금리 동결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두 명이 금리 인하 시작을 요구해
9대2라는 이례적인 투표 결과라 결정됐습니다. 2명 이상의 반대표를 던진 것은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미셸 보우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등 2명은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연준 멤버 중에 2명 이상이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으로 미루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임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9월 17일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4 내지 4.25%로 추종하게 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7월 금리 동결이 발표된 직후 9월 17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63%에 달한다고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 회의에서 올 한해 0.25포인트씩 2번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예고를 유지해놓고 있습니다. 9월 17일에 0.25포인트 내리고 12월 10일에 2차로 0.25포인트 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25 내지 4.50%에서 9월에는 4 내지 4.25%, 12월에는 3.75 내지 4%로 내려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5월 주택가격이 2.3% 올랐으나 2년 만에 가장 적게 인상돼 집값 상승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전년보다 7.37% 올라 있고 워싱턴 DC 지역은 3.31% 상승한 데 비해 로스앤젤레스는 1.9%, 시애틀은 1.82%, 애틀란타는 1.7% 오르는 데 그쳤고 샌프란시스코와 달라스는 0.6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여전히 해빙되지 못한 채 집값만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나 집값 상승폭도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코오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에 따르면 미국 내 대도시들의 5월 주택가격은 전년보다 2.3%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나 상승폭은 크게 둔화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5월 주택가격의 2.3% 상승은 약 2년 만에 가장 적게 오른 것이라고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는 밝혔습니다. 10대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은 5월에 3.4% 올랐고 20대 대도시들은 2.8%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도시별 주택가격 상승폭에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5월 집값은 전년보다 7.37%나 올라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는 6.09% 올라 두 번째 많은 지역으로 꼽혔고 디트로이트는 4.87%, 클리블랜드는 4.82%, 보스턴은 4.64%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DC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전년보다 3.31% 올라 있어 중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3.3% 올라 DC 지역과 비슷한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시애틀은 1.82%, 애틀란타는 1.7%, 로스앤젤레스는 1.0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샌프란시스코와 텍사스 달라스는 5월 집값이 전년보다 0.64%씩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 템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2%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냉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7%에 가까운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주택 판매가 6월에 393만 채에 그쳐 400만 채 아래로 떨어지며 5월보다 2.7%나 급감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판매 주택가격은 43만 5천 달러로 24개월 연속 오르면서 신기록을 세웠으나 집값 상승폭마저 둔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3대 사유들로 이민 신청 자격 미달, 허위 서류 제출, 불법 재료 기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방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매년 평균 12%는 기각당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까다로운 심사로 더 지연되거나 기각률이 높아지고 추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2024 회기년도에 미국 영주권을 기각당한 사유들 가운데 3대 범주들은 이민 신청 자격 미달, 허위 서류 제출,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기록 등으로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 이민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실제 기각당한 사유는 이민 신청 자격이 미달됐거나 불일치된 경우로 한 해 동안 22만 5,300여 건이나 포착됐습니다. 그중에 19만 1,250건은 해명하는 데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3만 4천여 건은 실제로 기각됐습니다. 두 번째 많이 기각당한 사유는 허위 서류 제출로 지난해 6,400여 건이 포착돼 1,000여 건만 해명에 성공했고 5,400여 건은 실제 기각됐습니다. 세 번째 많은 기각 사유는 과거 미국서 1년 이상 불법 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4,300여 건이 포착돼 2,000여 건은 해명에 성공했지만 1,500건은 실제 기각당했습니다. 한편 장기 불법 체류하며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365일 이상 불법 체류한 기록이 포착된 신청자들은 16,000여 명이었으나 사전에 웨이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전원 해명에 성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공공혜택을 받은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를 이유로 영주권 기각 대상으로 포착된 신청자는 1,008명이었고 그 중에 846명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피했으나 162명은 실제 기각됐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기 때 급증시켰던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이번 2기에서도 거의 전원 기각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3대 사유들 이외에도 많이 포착된 영주권 기각 사유를 보면 이민법 위반 후 불법 체류한 경우가 4,300여 건이고 미리국 알선 4,200여 건, 성범죄와 같은 도덕범죄자 1,800여 건, 마약 1,700여 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민 페티션과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SNS까지 뒤지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을 포착하면 RFE라는 보충 서류 요구서를 발송한 후에 제때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기각시킬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RFE를 발송해 답변을 받아야 수속을 재개하는 바람에 영주권 수속이 서너 달씩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영주권 기각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주권을 기각당하면 대다수는 비이민 비자를 직전에 없애버려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막다른 코너에 내몰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갈수록 아동, 청소년들의 온라인 사용률이 많아지면서 미성년자들에 대한 온라인 안전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연령 추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미성년자들을 유해한 컨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정교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미국에서 8월부터 일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보도에 안혜린 기자입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미국 내 미성년자 사용자의 연령을 식별하기 위해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29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AI 기반의 새로운 연령 추정 시스템을 공개하며 사용자 활동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해당 사용자가 18세 미만인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는 이용자의 동영상 검색 기록, 일반적으로 시청하는 컨텐츠의 범주, 유튜브 계정의 사용 시간 등 다양한 신호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연령을 추정합니다. 기존처럼 계정 생성 시 입력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보다 실질적이고 정황적인 정보로 사용자의 연령대를 추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튜브는 AI가 18세 미만으로 판단한 사용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표준 조치를 자동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조치로는 개인 맞춤 광고 대신 일반 광고 송출, 시청 중단을 유도하는 휴식 알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반복 시청이 문제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추천 중단 등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IT 업계를 향해 높아지고 있는 아동 온라인 안전 강화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동보호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적 규제를 통해 IT 기업들이 연령 검증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히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가 도입하는 AI 연령 추정 기술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령 제한 콘텐츠만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보다 민감하게 콘텐츠의 정서적 영향을 평가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리적으로도 안전한 컨텐츠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특정 컨텐츠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AI 시스템이 이를 섬세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가 연령을 잘못 추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 신용카드, 셀카 사진 등을 통해 본인의 실제 나이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오판된 연령 정보는 수정 가능하며 이는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안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